안녕하십니까. 인문학자 박영규입니다. 오늘은 주역 산내이괴를 전체적으로 해설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산내이괴는 산을 상징하는 간괴가 위에 있고 우레를 상징하는 진괴가 아래에 있는 모양의 괴입니다. 산은 움직이지 않고 단단하게 고정된 중심을 뜻하고 우레는 활발하게 움직여서 삶의 존속과 생장을 도모하는 실체를 뜻합니다. 괴 이름으로 쓰인 이자는 턱이자로 있는데요.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서 턱의 모양과 쓰임새를 살펴보면 산내이괴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를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턱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을 씹는 기능이고 또 하나는 말을 하는 기능이죠. 턱은 윗턱과 아래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턱은 음식을 씹거나 말을 할 때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신 아래턱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음식을 씹거나 말을 하게 되죠. 이런 턱 모양이 산 아래에서 우레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턱이자를 괴 이름으로 썼습니다. 먹는 것과 말하는 것은 삶의 가장 기초적인 요건이죠. 따라서 삶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턱이 올바른 기능을 해야 합니다. 부정교합 환자들처럼 턱이 바르지 않으면 제대로 씹을 수가 없고 발음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괴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길, 관이, 자구, 구실, 고다야 길하다. 턱을 본다.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한다. 구실은 입의 열매, 즉 생존의 기초가 되는 먹을 것을 의미합니다. 입을 통해서 말이 발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턱이 바르게 작동해야 생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길, 고다야 길하다고 했습니다. 턱을 본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조건을 응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조건들을 잘 살펴서 구실, 즉 말을 조심하고 음식도 적당하게 절제하라는 것이 산내이괴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자도 상전에서 산내이괴의 괴사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산하유례 이 군자이 신언어 절 음식. 산 아래 우레가 있는 것이 이이니 군자는 이로써 말을 신중하게 하고 음식을 절제한다. 각각의 효사에도 이런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먼저 초구 효사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이영구 관아타이 흉. 너의 신령스런 거북을 버리고 내 늘어진 입을 보미니 흉하다. 영구. 신령스런 거북은 사람의 정신, 즉 영혼을 의미합니다. 사이영구는 정신줄을 놓다, 얼이 빠지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삶을 누리기가 어렵겠죠. 타자는 늘어질 타자인데요. 턱이 축 늘어진 사람을 떠올리면 이 말의 의미를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턱이 축 늘어지면 음식을 질질 흘리게 되고 말도 어눌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생존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흉하다고 했습니다. 6이 효사에도 비슷한 맥락의 구절이 나오는데요. 전이, 불경우, 구이, 정흉. 턱이 뒤집힌다. 언덕 위에 턱이 있음이니 이치에 어긋난다. 정벌은 흉하다. 턱이 뒤집힌다는 것은 아래턱이 위로 가고 위턱이 아래에 왔다는 것인데 삶의 조건이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했다는 뜻입니다. 경자는 도덕경, 역경, 성경이라고 할 때의 경전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언행의 지침이 되는 올바른 원칙을 상징합니다. 턱이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언행이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불경, 이치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극적인 삶, 진취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흉, 정벌이 흉하다고 했습니다. 턱이 빠지거나 어긋나면 먹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럴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초공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6.3요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 정흉 10년 무용 무유리. 턱이 어긋난다. 고다도 흉하다. 10년 동안 쓰지 말라. 이루올 게 없다. 이렇게 오랜 시간 자중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허물어진 토대를 다시 세우면 또다시 기회가 온다는 것이 주역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6.4요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이 길, 호시탐탐, 기욕 축축, 무구. 턱이 뒤집힌다. 길하다. 호시탐탐 원하는 것을 쫓는다. 허물이 없다. 뒤집혔던 턱이 다시 뒤집힌다는 것은 어긋났던 상황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길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적절한 기회를 엿보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쫓으면 큰 탈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기욕축축, 무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호시탐탐이라는 사자성어가 주역 산례이괴에서 유래했습니다. 6.5 효사에서는 한번 어긋났던 과거의 일을 상기시키면서 그듭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불경, 거정길, 불가섭, 대천. 이치에 어긋난다. 곧게 거하면 길하다. 큰 내를 건너서는 안 된다.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추진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이때는 고든 마음으로 자중하면서 큰 모험을 하지 않는 것이 이롭습니다. 그래서 불경, 거정길, 불가섭, 대천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중하면서 언행을 신중하게 하면 결국 기회가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상구효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이, 려길, 이섭, 대천. 턱에서 말미암음이니 근심이 있으나 길하다.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롭다. 턱에서 말미암는다고 할 때의 이 턱은 정상적으로 회귀한 턱을 말합니다.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소간 걱정되는 바가 있지만 단단하게 다진 토대 위에서 일을 다시 도모하면 결국 일이 잘 풀리게 되고 이때는 다소간의 리스크가 따르는 일을 시도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주역 산례이괴의 결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